슈바이처 박사는 의술로 아프리카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독일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애를 몸소 실천했기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영웅이라 칭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잊어서는 안 될 영웅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농업으로 아프리카인들을 끔찍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아프리카 농민의 왕으로 불리우며 한 부족의 우두머리, 추장의 자리에 앉았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영웅 한상기 박사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와 전란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혼란 속에서도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한상기 박사는 농학에 평생의 뜻을 두기로 결심.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 주립대에서 식물 유전 육종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학교로 돌아와 조교수로서 농학 연구에 매진하게 되죠. 학계의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야망과 함께 그의 연구 실적과 논문들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비롯한 여러 해외 기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의 열악한 지원 환경 속에서 연구의 한계를 느낀 한상기 박사는 해외 유수 기관들의 관심 속에서 자연스레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물 육종 연구소에서 한상기 박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이지리아에서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농업학 관련 연구소로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립되었기에 한상기 박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이건 기회야. 두 연구소 모두 욕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연구소의 부소장이 직접 편지를 써서 합격 통보를 보낸 것을 보고 한번 가보지 뭐 라는 마인드로 나이지리아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소재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는 포드와 록펠러 재단의 든든한 지원 아래 다양한 연구시설과 1,5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큰 규모의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원 없이 연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나이지리아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발발했던 비아프라 내전이 끝난 직후로 정세가 불안했기에 여차하면 영국으로 건너갈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나이지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인류 구원의 사명과 같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한번 가보지 뭐 라는 단순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탱크가 돌아다니는 거리, 죽어버린 농토,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근 소식, 농촌에서 나고 자라 기근이나 흉년의 아픔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한상기 박사는 굶주리는 나이지리아 주민들을 보며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아프라 내전이 남긴 상처는 나이지리아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내전으로 희생된 2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비롯하여 내전 후에는 50만 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죠. 내전으로 황폐해진 땅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주요 먹거리인 카사바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병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확되기도 전에 썩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로 고무나 기름야자, 코코아 등 현금 작물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의 발전은 거의 없어 피해는 더욱 막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상기 박사에게 내려진 과제는 카사바, 토란, 고구마 등의 뿌리 식물을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본 카사바라는 식물은 한상기 박사에게 매우 생소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엔 토란과 카사바를 구별조차 할 수 없었죠. 한상기 박사는 첫 번째 단계로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재래종 카사바 종자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재래종이란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길러져 그 풍토에 알맞게 적응된 종자로 나주배, 제주감귤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나이지리아 각 지방의 카사바를 모은 뒤 카사바의 원산지인 브라질로 건너가 야생에서 자라는 카사바 근현종의 종자를 가져왔습니다. 근현종은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뜻하며 늑대와 코요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카사바의 사촌쯤 되는 녀석으로 브라질 카사바 종자는 종갓집 종손 느낌이고 나이지리아 카사바 종자는 반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다양한 카사바 근현종 종자들도 모았습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저항하는 유전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의 다양성은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만 먹을 수 있는 배추인간이 사는 A나라 사람들은 배추 농사가 흉년이 되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나라에는 배추인간의 사촌격인 무만 먹을 수 있는 무인간들도 같이 살고 있죠. 흉년이 들어 배추인간들이 모두 죽더라도 무인간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상기 박사는 배추 흉년이라는 바이러스에 저항이 가능한 무인간, 즉 저항성 유전 자원을 가진 카사바 종자를 찾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종자들을 수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들여온 근현종들 중 하나로부터 항체를 가진 종자를 발견해냅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카사바 품종을 만들었죠. 즉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속절없이 죽어버리던 과거와는 안녕 내병 다수성 카사바가 탄생한 것입니다. 내병성이란 식물이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에 침범당했으나 그 영향이 가볍거나 거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홍역을 앓고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좀처럼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신체의 젊은이들을 떠올리시면 내병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병에 좀처럼 걸리지 않는 강인한 카사바는 농가에서 재배할 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닌 줄기를 땅에 꽂아 재배하게 됩니다. 한상기 박사는 개량된 카사바의 줄기를 트럭에 가득 싣고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카사바 밭에 줄기를 꽂았습니다. 마치 병든 땅에 주사기를 꽂는 듯 문자 그대로 줄기를 대지에 꽂았죠. 초기에는 카사바 밭의 주민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방인이 심지어 난생 처음 보는 인종의 사람이 남의 밭에 줄기를 꽂아대니 이를 마치 신성모독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개량된 카사바는 그 효능을 보이지 못한 채 주민들의 손에 뽑혀나갔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땅 주인 모르게 줄기를 심었습니다. 건강한 카사바가 자라난 것을 본 몇몇의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나이지리아를 위해 헌신한 한상기 박사였지만 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영국의 석유업체 BP가 개량 카사바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BP의 개입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약 150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1960년에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은 풍부했으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국 기업인 BP는 여전히 나이지리아에 남아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죠. 식민 역사로 영국의 악감정이 가득한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내전과 굶주림으로 몹시 날카로웠기 때문에 조금만 수틀려도 분쟁을 일으키는 등 영국의 BP 기업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량된 카사바의 효능을 직접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물론 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환심을 샀죠. 목적이 어떻든 한상기 박사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에서는 기근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에 감동한 나이지리아인들은 그를 세레키아급의 즉 농민의 왕이라 축혀 세웠으며 1983년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 이키레 마을의 추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한상기 박사가 보물처럼 여기는 수집 앨범에는 그의 헌신과 노력의 흔적인 수백여 장에 달하는 항공권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품종의 종자를 모았고 이를 연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친 농민의 왕. 그의 업적으로 현재 카사바는 아프리카 내 41개 국가에, 고구마는 66개 국가에, 야암은 21개 국가에, 바나나는 8개 국가에서 재배되어 근 50년 가까이 내병성을 유지하며 지금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 굶주림으로부터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농학으로 인류애를 실천한 한상기 박사님께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